저는 미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그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법을 공부했는데 그냥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알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이런저런 안 따지고 책을 한 1000여 권을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요약하고 제 생각을 더하고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걸 해가면서 노트를 좀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예술가가 저를 이렇게 노트 읽는 것처럼 이 몰스킨이라는 노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거를 배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일깨우는 거, 일깨우는 겁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려고 적거나 그러지 말고 그거였구나, 맞아 뭐 이 정도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터득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특히 그런 걸 알게 되면 미술품들 이렇게 보잖아요. 미술품 보는데 이게 내가 그 미술품 보는 어떤 그런 거를 모르면 글도 모르는 채로 책을 읽는 거하고 똑같다고 아서단토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미술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추 번역이 좀 잘 됐어요? 이해하시는 도움이 좀 돼요? 이거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모든 형이상학의 엄숙함을 토대로 침식한 인적 이상성, 이거 한국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여기 보세요. 대체로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저기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술이 전부 다 이걸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써요. 이렇게. 그래야 자기 현학적이고 과시하는 성이 강해서. 아무튼 분명히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이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거를 하면서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술은 이렇게 니들이나 해.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괴리가 이렇게. 사실은 예술은 진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 근처에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현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저하고 3시간을 보내면 이거 다 없어지면서 그냥 다 왜 저 작가가 해골을 그렸는지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고 썼을 거야. 예술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현학적이고 자기도 예술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한테는 예술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가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저기처럼 철학이나 미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종교, 윤리, 과학, 인류학, 역사, 그다음에 유전학, 그다음에 분자생물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 막 대학 가서 전공하고 논문 쓰고 막 학위 받고 그게 공부가 아닌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게 써서 그러지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쉬워요. 쉬운데 그냥 자기들이 어렵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여해갖고 공부한 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다양한 조그만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술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작가는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데서 저렇게 작품을 해요. 저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왜 작가들이 저렇게 비합리적인 그 해골들이 어떻게 저렇게 뭐 식물도 키우고 노래도 하고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거 이해를 하는 게 오늘 이때 그
목적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내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이드, 하나는 지킬 박사. 지킬 박사 하이드 아시죠? 네. 이 하이드는 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유전자로 물려받은 거예요. 원초적인 거예요. 원초적인 거. 그 지킬은 태어나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맞아가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킬 박사 하이드인데, 우리는 이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그거를 1883년도에 알아서 이 소설을 쓴 거죠. 우리 안에 누가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원초적인 그런 욕망 같은 게 있고, 이거를 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뿐만 아니라 칸트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게 궁금했던 거야. 그렇지, 내 안에 있는데 뭐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뭐 하고 싶고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과학기술이나 유전 지식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게 뭐가 있는데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려운 말들을 쓰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칸트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 니체는 왜 이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나 칸트보다 더 유식한데,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쓴 이해를 못하는 거는, 우리는 과학적 배경 지식,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역사나 윤리나 유전자 이런 게 있지만 칸트는 그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글로 쓰다 보니까 어려워진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우리보다 정신력이 굉장히 깊은 데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칸트랑 저랑 이렇게 대하고 뭐 시험을 보면 제가 다 부족합니다. 자, 원자 하이드예요. 이거는 내려받은 거예요. 내려받은 거. 이쪽은 이제 태어나서 처음부터 축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으면 없어요. 이쪽은 내가 죽으면 없어요. 우리 자식 애들한테 물려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물려가요. 뱀 무서워하세요? 뱀 무서워. 해골 무서워하시죠? 저 해골. 아까 제가 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뱀을 보면 무서워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파충류에 대한 공부, 공룡, 뱀 이런 거에 대한 공부. 그다음 두 번째가 고소공포증. 비행기 탈 때 비행기 막 흔들리면 흔들리죠. 이 고소공포증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에 살았던 그 유인원 후손이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면 다치거든요. 다치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고소공포증을 심어준 거예요. 어둠에 대한 공포. 어두운 걸 싫어하잖아. 거미에 대한 공포. 벌레 뭐 이런 거에 대한 공포. 이런 거에 대한 공포는 여기서 배운 게 아니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은 이쪽에서 나왔다고 우리들은 보는 거예요. 이쪽은 학문, 예술은 이쪽 학문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태어날 때 100%로 얘가 100%였는데 얘 0%였는데 태어나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욕망이 쭉 줄어들기 시작하죠.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서로 이성과 이 이드와 에고가 둘이 어떨 때는 싸워요. 어떨 때는 싸웁니다. 내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이성은 안 돼. 집에 일찍 가야 돼. 이게 내 안에서 싸우는 거죠.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협력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뱀을한테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얘가 야 정글에는 가지 마. 뭐 습지에는 가지 마. 이런 거를 이제 배워서 하는 거죠. 둘이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뭐 하면서 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단 살아남아서 생존하고
번성. 이게 번성, 말이 맞나요? 이 일본어가. 네, 번성. 그러니까 자식 많이 낳고 아프지 않고 많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을 위해서 이 둘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돕기도 하면서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냐. 얘가 나무에서 막 뛰어놀고 싶은데 얘가 야 그러다 떨어지면 다쳐 이렇게 하면서 그 목적은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얘 둘이 있다. 근데 이건 학문적이고 이거는 그 예술의 영역이고 이거는 얘는 금방 바뀔 수가 있어요. 배우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배우면 바뀐대. 얘는 바뀌려면 5,000년 걸려요. 왜냐하면 진화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자연 선택. 그 다윈이 자연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헤이케게라는 개, 일본에 있는 어떤 지방에 나는 개예요. 이게 자연 선택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영주님이 그 뭔가 이웃하고 전쟁해갖고 이제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사무라이 아들이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어촌 앞에서 배가 이제 가라앉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신들이 그 영주님을 보시던 그 가신들이 그 어촌에서 이제 신분을 숙이고 살아요. 사는데 개를 한 마리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개가 이렇게 사무라이 그 가면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왕자님, 영주님 아드님이 일이 영혼이 들어갔다 그래갖고 이거를 이렇게 생긴 개는 안 먹고 놔줬어요, 다시. 그거를 300년간 했더니 이 닮은 애들만 알더나고 해갖고 똑같은 유전자가 계속 나서 되고 얘하고 안 닮은 거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자손을 낳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그 지역의 모든 개는 이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윈의 진화론 있잖아요. 그 뭐 책 엄청 많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만약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벌써 다 죽었겠죠. 그래서 후손이 없는 거예요, 후손이. 이쪽은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제 긴 시간 변화하는 거고, 이건 즉시 변화합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엉덩이 딱 맞으면 바로 이제 게임 딱 멈추고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뭘 위해서? 결론은 이런 본능, 생존하고 번성하는 본능을 위해서 이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예술적 영역에 파트 원자, 그러니까 이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타고난 거를 보면 서양에서는 이걸 파토스라고 해요. 학문 논리적이고 이런 건 로고스인데 이건 파토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신명, 한문으로도 귀신이지, 귀신. 이게 밝을 명이 아니라 나타날 명, 어피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한테 나타난 상태예요. 그게 원초적인 욕망이야. 근데 이거를 이대로 놔두면 내가 막 뺏고 너무 거 뺏고 막 이러니까 내 에고가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귀신이 나타나는. 이런 상태를 파토스 상태라고 합니다. 축구 할 때 보면 그 파란 옷 입은 일본 축구 팬들 보셨죠? 한국 축구 팬들은 빨간 옷 입고 전부 다 난리가 난 그 상태. 옆에 있는 누구 안 가리고 같이 막 어울려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막 응원하고 그런 상태가 이제 이런 한국에서는 신명한다고 서양의 파토스 상태. 브라질 축제나 어디 축제 가면 토마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축제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이 파토스 상태가
갑니다. 일본에도 뭐 축제 같은 거 하다 보면 파투스 상태 있죠. 이 파일을 저희가 다 드릴 테니까 뭐 적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는 할아버지 이 선대로 가도 원초적 본능이다. 이 원초적 본능으로 소통을 하면 그 신명나고 파투스 상태다. 그래서 예술은 이 원초적 본능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다 어떤 그림을 보고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해골 그림을 보고 미국 사람 우리나 전부 다 이렇게 뭉쳐지는 이런 똑같은 겁니다. 왜? 이거는 사피엔스 공통 언어예요. 누구나 똑같이 갖는 언어죠. 그러니까 말로 안 하더라도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술은 그렇게 탄생하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거예요. 배용준 연사마 아세요? 그 드라마 우리도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걸 말을 들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사랑하는데 애틋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도 좋고 일본 사람도 좋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감정을 예술은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국적, 인종 상관없이 다 누구나 똑같이 소통할 수가 있다. 공동체에서 단결을 해서 결국은 인류, 우리의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이렇게 얘들은 요쪽 하이드 이쪽에 있는 쪽에서 이렇게 예술은 탄생한다. 이게 진심. 이제 우리가 거짓으로 꾸며야 나 아닌 척 해야지 거짓말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성으로 숨겨야 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본성은 드러내면 딱 보면 이분이 나한테 우호적인지 나한테 잘해주는지 진심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알아챌 수 있죠. 그걸 이제 한국 사람은 촉이 좋다. 남편이 바람 피면 부인들이 느낌으로 다 알아채요. 촉으로. 이게 본능으로 뭔가 알아채는 거예요. 그걸 진심이라고 하는 거죠. 진심.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게 이제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은 유니버셜 랭귀지, 이렇게 보편적인 언어.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사피엔스라면 다 이 예술로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자를 똑같이 내려받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페라나 조각이나 문학이나 시나 우리 저희 1Q84 하루키 책 그거 보고 우리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문학이나 똑같은 거. 왜 사피엔스는 우리 인류는 700만 년 전에 침팬지하고 똑같이 99%가 유전자가 똑같은데 침팬지는 왜 지금도 침팬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번성을 해서 지구를 다 덮고 있는지 그거는 이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예술을 통해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거를 서로 배워서 그 배운 애들 그 침팬지 한 종이 뭔가를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한 애들이 살아남아서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우리까지 내려온 거죠. 지금 침팬지 특정한 부분에서 아까 그 헤이케 개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유전자를 내보내서 이렇게 분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침팬지와 우리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변해져 있다. 그게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예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 예술을 통해서 그림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술을 통해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그 본능이 자극받으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다. 이걸 자연선택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헤이케. 그러면 그 예술적 욕망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이드 쪽 이렇게 이드 원자
로고스 말고 저쪽에 있는 그 물려가는 것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 그걸 그 예술가들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거를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작품했다고. 모든 예술가들은 자기의 뭐 원초적 본능, 욕망, 예술적 욕망을 표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술적 욕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생존과 관련된 거. 일단 지금 내가 살아남아야 돼. 눈앞에 닥친 위험이나 이런 거에서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생존과 갖는 그 본능을 자극시켜주는 거는 불쾌해요. 그 다음에 아름답지가 않아요. 춤이 불쾌, 이해, 한자로 이해되시죠? 네, 불쾌. 저거 불쾌해요? 저거 불쾌하죠? 저기 불쾌하죠? 저게 불쾌한데 우리 생존,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해골을 보면 나는 해골을 되고 싶지 않아. 해골이 될 만한 상황에 가고 싶지도 않아. 기피하게 되는 거를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죽음, 공포, 슬픈 거, 막 슬픈 거, 신체 훼손당하는 거, 어두운 거, 이런 거가 표현이 되면 우리는 그걸 보고 불쾌하게 느껴요. 왜? 이게 감기 백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자주 봐주면 내가 본능적으로 생존하는 거 싶은 그 욕망이 자극을 받아서 이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게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죽음이나 신체 훼손에 대한 공포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가 더 번식 많이 하겠어요? 저는 무시하고 한 사람들이 더 자손을 많이 낳겠어요. 저런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기 때문에 전쟁터 막 가서 막 죽어요. 그래서 자식이 나올 틈이 없어. 그래서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면 그 사람 유전자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걸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얘기는 우리 조상들이 다 저런 상황을 보고 공포를 느껴서 이렇게 진절을 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쾌하고 이런 것도 생존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담배, 이렇게 피는 담배 가게 막, 폐암, 아주 징그러운 것들 있잖아요. 담배 가게. 그거예요, 그거는 보기 싫지만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불쾌한 것도 미술이 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근데 자, 유럽 여행 가면 예쁜 그림보다 안 예쁜 그림이 더 많은데 걔들이 더 비싸고 더 높게 쳐줘요. 왜냐면 우리 생존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막 징그러운 그림도 막 미술관에 걸려있고 막 그래요. 그럼 그것만 예술이 아닌 거야. 이쪽에 번성 욕망, 번성 본능을 자극하는 그거는 꽤 아름답게 느껴져요. 꽃 아름다워요? 꽃? 네. 꽃은 왜 아름답게 우리가 느껴지냐면 꽃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려요. 열매가. 그래서 꽃을 보면 저기서 새나무에 먹을 게 나겠구나를 해야 되니까 미리 알아보게끔 이 꽃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피엔스 그렇게 진화됐어요. 그러니까 꽃이 아름답게 느끼도록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근데 장미, 열매도 아니는 사기꾼 꽃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또 적응을 하는 거야. 그게 자연이에요. 저 인간들이 예쁜 것만 보면 이렇게 보거든요. 관심을 갖는구나. 그러면 이걸 장미 같은 건 이제 이렇게 꺾기도 하고 던지놓으면 거기서 바로 또 번식을 하는 거예요. 이 가지, 삽목 이것 때문에. 또 씨도 이렇게 먹고 맛있게 한번 먹으면 뱉으면 거기에 또 낳게 되고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에 관한 거는 먹을 거 많이 보면 기분 좋죠.
이런 사랑,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고 건강한 사람 만나면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아까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몽땅 몰려 있으면 괜히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시장 같은 데 막 자주 가고 싶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게 뭐 하는데?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본성에 관한 욕망을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미술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쪽 것만 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시각적으로 쾌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걸 보면 불쾌한 것도 미술이 아름다운 미술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쉬운 거를 아무도 설명을 못 해줘.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가지고 설명을 막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세례 요한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쟁반위에 또 올려놓은 거 올려놓은 그릇이 왜 미술관에 걸려 있는지. 그 다음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일본 우키요의 모파나나 뭐 일본 보면 막 뱀 기괴한 사람 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예술 있죠. 일본에도 그림. 후쿠사이는 그런 거 안 하던데 다른 그 이전 에도 시대 이전에는 막 기괴한 그림 같은 거 막 악마처럼 그려놓은 그림 같은 게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렸냐 이거예요. 요거 때문에 이런 욕망이 예술가들은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분들이 그려낸,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드러낸 작품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해줘야 그게 이제 반응을 보여야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쾌한 그림, 쾌한 그림 둘 다 미술, 아름다운 미술의 영역에 들어가더라. 이런 이게 이제 4만 년 전에 남부 유럽에서 이제 알타미라 뭐 거기에 이제 들소 사냥을 하죠. 창으로 찔렀어요. 여기 이 들소를 이렇게 뭐 이게 내장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근데 얘도 죽었어요. 푹 받쳐서 죽었어요. 이게 사냥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얘 죽은 영혼은 새가 돼서 이게 소떼랑 일본에도 있죠. 일본에도 어디 가면 이렇게 새 있고, 한국에 많아요. 저 바이칼로스, 러시아도 많이 있고, 중국 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새 이렇게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늘로 영혼이 올라가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예술품이라고 그린 거죠. 이 그림이 이뻐요? 아름다워요? 아니요. 쾌예요, 불쾌예요? 불쾌죠. 불쾌인데 왜 불쾌했냐? 이걸 그려놓으니까 앞으로 사피엔스들, 4만 년 사피엔스가 이제 앞으로 이 들소 사냥할 때는 잘못하면 얘처럼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걸 본 사람들은 이제 들소 사냥할 때는 함부로 안 까보는 거죠. 신중해서 하겠죠. 이게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 이런 역할을 했다. 이 청경자라고 한국에서 여자 화가 중에서 최고로 좋은 화가입니다. 엄청 비싸요. 1등이. 이 뱀 그렸어요. 이게 이 보라색에 뱀에 물리면 이렇게 변해요. 고구마처럼 변해요. 이렇게 부어요. 저는 안 물려봤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어렸을 때 우리 아는 형이 물렸어요. 독사에. 그래가지고 여기가 병원에 가서 이제 살았는데 이렇게 부어가지고 고구마처럼 손이 이렇게 부었는데 이색이에요, 이색. 이 청경자 화백이 12살 때 독사에 그 공포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평생 이게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뱀에 대한 공포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뭔가 아까 그 본능, 뱀에 대한 공포, 원초적인 그 하이드, 그 본능, 자기가 어머니한테 내려받은 것들 직접 경험까지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돼요. 뱀 그림 많이 그렸어요. 서울시립미술관이라고 덕수궁 앞에 미술관 가면, 청경자 가면 거기 기부해가지고 거기 있거든요. 거기 가면 뱀들이 막 또아리 쳐서 있는 거
그런 거 지금 있어요. 그거는 계속 상시 전시하니까 혹시 덕수궁 앞에 그 시립미술관 서울 가게 되면 청량자 그 2층에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전부 다 사람들이 이러면서 가서 그거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지 다시는 뱀 근처에 안 가실 거죠. 이거 보고 안 가실 거죠. 만약 이걸 이렇게 이런 작품이 없었다면 뱀이 입으면 물려가고 죽어요. 그러면 내 자손이 태어날 수가 없어. 저희가 이제 제가 금융회사 갤러리 대표가 아니라 금융회사 대표예요. 그 3천억 정도 돼요. 우리 자산이 큰 회사는 아닌데 할부 금융회사 있죠. 할부 리스 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근데 그 금융회사에서 미술품을 이렇게 할부로 매월 60개월까지 매월 얼마씩만 내면 미술품을 살 수 있게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갖고 이제 한국은 정부가 통제를 해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한테 청년 작가만 해라. 젊은 작가들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들은 이제 여기도 젊은 작가들. 이 친구도 이렇게. 이거 불쾌해요? 쾌해요? 불쾌하죠. 근데 이거 뭐 때문에 하겠어요? 일본은 행복해요. 왜냐면 중국에 먼지가 안 와서. 중국이 산업화가 되니까 그 공장에 나온 매연 먼지가 한국으로 다 넘어와요.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맨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젊은 친구는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기관지. 그러니까 여기 호흡기 관련된 거를 다 드러내고 여기에 뭔 진짜 깝깝한 거죠. 이제 그런 욕망을 이렇게 풀어낸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 안 해도 저 젊은 남녀 간에는 뭐 아무튼 그다음 이렇게 이건 이제 그 아까 그거는 불쾌고 이건 쾌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뭔가 예쁜 뭐 여인을 보면 아무튼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성은 너무 오래 쳐다보지만 근데 본능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모든 전 세계를 막론하고 남자 사피엔스는 그렇게 다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후손을 날 가능성이 확률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장애인인데 한국의 어떤 그 젊은 빵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이제 가서 빵 사서 입에다 넣어주는 거죠. 만약 이런 그림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괜찮죠? 이수연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일본 지하철역에서 일본 사람 구하다가 죽었죠. 그거 보면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뭉클뭉클한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국적이나 뭐 따지지 않고 이렇게 그 원초적인 욕망이 서로 이렇게 원초적인 게 이걸 이 어머니가 너는 이런 사람 보면 빵 갖다 이렇게 줘야 된다고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몸에서 우러나는 진심. 아까 욕망이 우리가 나쁘다고만 보는데 이게 이런 게 욕망인 거예요. 서로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 같은 사피엔스끼리는 서로 도와야 되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울컥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다 울컥하거든요.